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어제 파리 생제르맹이 전북과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네이마르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이며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나 이강인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네이마르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점 등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엔리케 감독이 앞으로 네이마르와 이강인을 함께 기용할 때 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대략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새롭게 우스망 덴벨레라는 선수가 영입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에 더욱 그러한데, 이 선수가 들어오면 우측 윙어를 보게 될 텐데, 첫 경기에서 이강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강인과 위치가 겹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를 보니까 네이마르,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는 셋 모두가 함께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선 파리의 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강인이 나왔던 첫 경기 모습부터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이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윙어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 윙어이지만 중앙으로 좁혀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강인이 비운 오른쪽 측면은 누가 맞냐? 오른쪽 측면에 수비수인 하키미가 올라와서 여길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반대쪽 측면 수비수는 하키미와 다르게 최후방에 머무르면서 3백의 일원처럼 움직였고, 반대쪽 윙어는 이강인과 다르게 가장 측면에 머물면서 폭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강인의 중앙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시면 완전히 반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왼쪽에선 네이마르가 나왔지만 오른쪽에 이강인은 없었던 상황이었죠. 엔리케 감독은 왼쪽 윙어인 네이마르를 중앙으로 좁히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네이마르를 대신해서 누군가 측면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측면 수비수인 나가가 거의 윙어처럼 올라갔습니다. 이건 아까 이강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이마르가 중앙에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이날 네이마르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뽐냈는데요. 경기 장면을 통해서도 이런 전술적인 모습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왔었어요. 보시면 지금은 가장 뒤에 4백이 있고 그 앞에 3미들이 있는 4-3-3 형태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과 왼쪽 풀백들의 위치가 다음 장면에서 서로 달라집니다. 왼쪽 풀백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오른쪽 풀백은 한참 아래에 머무르고 있죠. 네이마르를 중앙으로 좁히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최후방에 3백이 있고 그 앞에 중미들이 위치하면서 일시적으로 3-3-4 정도의 형태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우측 중미가 네이마르와 동일한 선상까지 올라오면서 3-2-4-1 형태가 되는 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현재 파리의 전술에서 봤을 때 한쪽 측면의 윙어만 중앙으로 좁힐 수가 있는 구조란 거예요. 필연적으로 다른 쪽 윙어는 측면에 머무르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도 오른쪽 윙어인 가르비는 네이마르와 달리 가장 측면에 머무르고 있죠. 이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동시에 출전하게 될 땐 어떻게 되는 거냐? 엔리케 감독이 활용하는 방식을 봤을 때 둘 모두 중앙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라고 보는 건 거의 확실한데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둘 중에 하나는 그 장점을 포기하고 측면에 머물게 되겠죠. 그 상대가 네이마르라면 아무래도 이강인이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게 바로 이 우측 중미의 움직임입니다. 아까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전북과의 대결에서 파리의 우측 중미는 다른 중미들보다 한 칸 올라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어요. 네이마르와 함께 두 명의 공미 체제가 된 셈인데요. 저는 바로 여기가 이강인이 맡게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파리에서 이강인의 주된 포지션은 우측 윙어가 아니라 우측 중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신에 그럼 우측 윙어는 누가 보냐?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거의 올 것으로 보이는 우스망 덴벨레가 여기를 맡을 겁니다. 따라서 이 셋 중에 누군가가 부상 등으로 인해 나오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면 선발 라인업은 이런 식으로 꾸려질 거예요. 선수들의 장점을 고려해도 이게 가장 깔끔해 보이는데, 먼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될 네이마르와 이강인에 대해서는 더 덧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두 명의 공미 체제인데 그 둘 중 하나는 네이마르에 나머지 하나는 이강인이라면 저는 어디 내놓아도 밀리지 않을 퀄리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 데려오게 될 덴벨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윙어는 가장 측면에 머무르게 되겠죠. 근데 덴벨레는 바르셀로나에서 원래 이런 역할을 담당하던 선수였어요. 측면에 있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있는 선수보다 압박을 덜 받게 됩니다. 중앙보다 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많이 나고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대결 구도를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덴벨레는 특유의 빠른 발과 양발을 활용한 드리블 능력으로 여기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주 임무인 선수였어요. 선수 개인의 인성적인 면이나 실력적인 면을 제외하고 전술적으로 장점이 어울리는지 아닌지만 보자면 확실히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기 때문에 네이마르나 이강인과 의사소통 면에서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덴벨레가 파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중요한 건 덴벨레가 들어온다는 게 이강인이나 네이마르와 전술적인 역할 부분에서 겹치는 영입은 아니다. 아마 이강인은 우측 중미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파리는 우측에서 측면 위주로 움직이는 윙어의 영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덴벨레는 일단 프로필상으론 그에 맞는 영입이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